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화의 남자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돈놀이 스타 이주연입니다. 전화번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전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도 드리고 했는데, 어제 제가 방송 왔을 때 우리나라 아시아장 마치고 증시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 선물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강하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전저점 이탈 안 나오는 선에서 이번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와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제지 관련주들 키워드에 좀 넣으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지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특히 뭐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까지 붙으면서 뭐 상한가 점상으로 시작했다가 좀 풀렸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국일 제지는 제가 뭐 제지 관련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슈가 앞에 올랐던 게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무림, 뭐 PMP, 무림 SP, 그다음에 뭐 무림 페이퍼 관련주들만 급등이 좀 나와줬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의 흐름들이 뭐 굉장히 괜찮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지 관련주들 뭐 어저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공략을 좀 해보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키워드는 좀 뭐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제지주는 일단 뺐습니다. 식량난, 뭐 이거는 뭐 지금 거의 한 석 달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키워드가 되는데, 곡물 가격 상승, 뭐 이 부분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희 나라에서도 뭐 물가 상승이 좀 가파르고 밥상머리 물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제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주말에 한 번씩 장 보러 갈 때마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매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량난 관련주, 오늘 사실 돈놀이 포트 시간에 뭐 푸드웰이라든지 푸드나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라고 어제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도 좀 고민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뭐 또다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보면 그동안에 좀 못 오르고 있던 그 후발주자들도 뭐 상한가를 가고, 또 닭고기 관련주들 뭐 마니커라든지 뭐 하림이라든지 다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또 시가부터 강하게 또 올라서 이쪽 섹터는 급등 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뭐 고려산업, 그다음에 뭐 한탑, 샘표, 팜스토리 뭐 이렇게 상한가가 지금 우리손 FNG까지 지금 뭐 상한가가 한 5개가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후발주들 중에서 좀 전고점을 넘기고 이렇게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니면 뭐 상승 추세를 좀 잘 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이
한 두 종목 보여갖고 이제 금요일 날 뭐 체험방 분들하고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진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우리손 FNG였거든요. 뭐 두 종목 다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식품 관련주들 뭐 신송홀딩스도 뭐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 JC케미칼 팜유 관련주도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발주들 뭐 식품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것들 대부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테마가 커졌어요. 제가 코로나19 테마처럼 굉장히 좀 뭐 큰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 테마들의 이슈들은요,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어떤 뭐 코로나19라든지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또 뭐 국가적인 뭐 정부 정책들 이런 거는 이제 각 국가마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영향을 좀 미치긴 하지만 그래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테마적인 이슈가 이런 식으로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다 하면 좀 크게 움직이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길게 가고 크게 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좀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곡물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후발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기존에 이제 그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효성 OMB라든지 이제 비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먼저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후발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꺾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또 후발주들이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뭐 공격적으로 뭐 상한가 뭐 3번씩 나오고 이런 종목들 단기적인 매매는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들이 뭐 상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상한가 이후에 눌림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식품주들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는 놈이 더 가고 강한 놈이 더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 테마는 이제 우리가 대장급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테마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치료제 관련주다 하면 다 올라갔잖아요. 진단키트 관련주다 하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상한가 한 2방, 3방 간 종목을 뭐 눌림 매매 단타를 해서 뭐 3%, 5% 아니면 10% 수익을 내는 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뭐 우리손 FNG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처럼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에서 뭐 또 3에서 5%나 10%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나 수익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테마들이 생겼을 때는 후발주자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고요. 기업 가치 대비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추후에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 식량난 관련주들은 일단 오늘 시간 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갭 떠서 뭐 전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올라가는 거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잘못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눌림 매매 조정이 나올 때 저점 구간에서 추세 돌리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략을 해도 시세가 강한 종목들이고 강한 테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제가 2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지금 UAM 관련주들
뭐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베셀이 대장이에요. 오늘 뭐 시가격도 가장 강했고 상한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했는데 이 2월 16일 날 이제 상한가가 처음으로 딱 나오면서 새로운 테마가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 뭐 조정 나오고 눌림 나올 때 여러분들 그냥 사두시면 아마 수익이 크게 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기산텔레콤이 2등주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3등주가 뭐 네온테크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퍼스텍이 보면 앞에 다른 이슈로 이미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었죠.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UAM 관련주는 베셀, 뭐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이렇게 3개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좀 이 테마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UAM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2025년까지 이제 뭐 상용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에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25년도 되면 2024년도 말이나 또 관련 이슈로 뭐 한번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이런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쪽 테마들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올 때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 2025년까지 살아있는 테마입니다. 그죠? 상용화를 2025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파이버 프로 뭐 새롭게 이제 테마에 편승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JCN 시스템 기존에 있던 거긴 한데 요게 보니까 오늘 그 항공 그 공항을 설계 감리하는 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던 그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유신이라든지 건설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설계 감리하고 뭐 항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급등이 나왔었고 또 원하이텍도 뭐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한번 나오고 했는데 윈하이텍입니다. 윈하이텍. 뭐 이뿐만이 아니라 가독도 관련된 부분으로 또 엮여 있는 종목들도 또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뭐 UAM이라는 게 뭐 플라잉카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늘을 나르는 택시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착륙 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뭐 빌딩 옥상에 이착륙을 계속 뭐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공항들 뭐 도심 공항이라든지 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뭐 발표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비전이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들 생길 때마다 좀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라든지 상승 추세로 강하게 돌려 세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UAM 관련주들도 뭐 2월 달에 일단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눌림을 갖다가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를 받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그런 구간을 어떻게 보면 일단 상한가 가고 눌리는 구간을 우리가 보통 무릎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상한가가 한번 나온 뭐 베셀 같은 걸로 예를 들자면 무릎 구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무릎 구간은 이제 요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한 배꼽 정도 올라온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꼽이 될지 아니면 배꼽이 조금 못 왔던지 뭐 그럴 가능성 골반 정도가 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 골반 정도 될 것 같네요. 앞에 이제 저항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신고가 넘어가고 배꼽 넘어서 찌찌 구간도 올 거고 목을 넘어서서 머리 꼭대기 갔다가 다시 어깨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보면 안 되는 한동안 뭐 한 2, 3년은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장이 지금 안 좋았다가 오늘 탁 좋아지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 있죠. 보면 뭐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눌림 이후에 오늘 막 지금이다 하고 막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테마들 뭐 제지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좀 타이밍 잘 맞춰서 올라가는 것 같고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면서 테마 장세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하는 거 보니까 뭐 대형주들도 이제 좀 움직이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뭐 중소형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UAM도 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또 조정 나올 때 관심 가져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여러분 분할 매수 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확 나오면 기회다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 하면 원전하면 한신기계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죠? 그다음에 로봇 하면 휴림 로봇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물류하면 한솔 로지스틱스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죠? 이렇게 그 테마주들에 대해서 한동안 상승이 나온 것들은 대장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림 로봇이 이제 대장이었어요, 그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단계 급등 이후에 횡보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대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로봇 테마들을 좀 쭉 놓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 테마들을 쭉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한동안 상승 이후에 이렇게 다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상승을 못하고 한번 급등했다가 다 조정을 이렇게 눌림을 받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 밑으로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휴림 로봇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에 딱 가둬두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종목들은 다 죽는데 왜 이 종목은 안 죽을까? 그리고 21선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거 좀 수상한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면 뭐 보지 마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저항을 돌파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테마가 재료가 과연 소멸을 했나, 아니면 눌림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건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점 매수하시게 되면 뭐 수익을 좀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뭐 장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휴림 로봇 매도를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 매도 가격이 어딘지 알면 그건 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냥 보유를 하면 되고요. 또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 하면 저항을 돌파하는 위치에서는 분할로 또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하시고 일부 끌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추세적인 뭐 입절가를 잡아가지고 뭐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간 딱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면 급등주들도 뭐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로봇 관련도 사실 인수위에서 이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후발주들은 뭐 그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대장주에 비해서 뭔가 좀 대단히 좋아 보인다 뭐 그런 흐름들은 안 보이고요. 몇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거의 뭐 대장급들만큼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로봇 테마는 좀 됐잖아요, 그죠?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휴림 로봇이 일단 뭐 과열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경고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장주만 보시고 후발주로 어떤 종목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올까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고. 뭐 신고가 가는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 하면 뭐 2등주 뭐 공략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뭐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로보가
이제는 다시 대장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도 뭐 대장급이었었고, 그죠? 그래서 샵 0082로 여러분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노란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것들, 뭐 주식에 대한 부분들, 뭐 인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연애 상담도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5분 이 방송 마칠 때 추첨을 통해서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험방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 매도 뭐 비중 이렇게 다 잡아드리는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 뭐 식량난, UAM 그리고 로봇까지 가덕도 관련주들도 지금 뭐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보였는데 그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고 한번 분류를 해서 한번 잘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코너 넘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잠시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42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뭐 종목 SOS 시간이죠.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안구에 습기가 차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PN풍년 주셨어요. PN풍년 밥솥인데 그죠? 자, PN풍년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였었고, 요게 지금 보면 그 매수가가 5,500원이세요. 지금 한참 수익이신데, 아유 잘 잡으셨네. 수익 축하드리겠고, 이번에 눌림도 잘 버티셨어요. 버티시고 지금 반등 나왔다가 한 이틀 빠지니까 약간 고민이 되시나 봅니다. 비중은 한 10% 되시고 5,500원 여기서 매수를 하셨고, 이게 그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맥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김동연 전 부총리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뭐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또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이제 눌림이 좀 나왔는데 아직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상승하는 이 추세조차 이탈하지는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짝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반등하는 흐름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 저항자리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래가 좀 크게 터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모아왔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런 저항자리에서 또 매도세가 또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500원이시면 사실 제가 그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 싶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500원을 이탈하면, 내 매수가를 이탈하면 전량 격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실권으로는 절대 보유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지금 앞에 한번 급등했다가 쭉 밀려 내려온 거 이제 파동을 한번 주고 또 조정 받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왜 이런 전고 저항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큰 그림을 보고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두시면 안 되겠죠. 저라면 일단 내일 만약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이게 뭐 매수가까지 내려와 버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한참 수익인데. 그래서 익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익절가는 뭐냐면 손절가는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 손실 더 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잡는 거고, 익절가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뭐 한 5,900원, 뭐 6,0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6,000원 이탈하면 5,990원 잡으셔도 되고 6,000원 잡으셔도 되는데 그 가격 이탈하면 일단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6,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 지지 라인이 딱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 지지해주고 돌리면 괜찮고,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추세가 아래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세요. 5,500원, 지금 여기 전저점 구간이 5,580원인데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더존 비존이고요. 더존 비존 53,000원의 비중 20%. 53,000원에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추세가 하락일 때 매수하는 거 제가 하지 마라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죠. 이거 예전에 워낙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요거 이제 뭐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5월달인가 2021년 5월인가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제가 반등이 나올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너무나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많이 하고 이제는 위에서 추세가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무조건 현금화 해야 된다. 이거 5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가 한 8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상담 주시는 분들마다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를 맨날 얘기를 해줬던 그런 종목인데 결국은 뭐 가격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지금 4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몇 년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또 고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삼산의 형태를 보여줘요. 왕관처럼 생겼죠.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만약에 올라와주는 반등이 나와주면 바로 빤스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팬티만 입고 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PM풍연 문의 주신 분도 계셨죠. 이것도 하나 예시인데 고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산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한참 잘 올라가던 종목이 고점권에서 막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 횡보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 그때는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일단 더존 비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팔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 뭐 700억, 800억, 뭐 900억 내년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 예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퍼 한 15 정도 하고 있는 사업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20% 이상 이렇게 나오는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적정 주가 수준에 뭐 퍼 한 15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20 정도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1조 2천억은 대략 적정 주가 수준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이 뭐 EPR 사업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또 경쟁업체들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제 종목이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다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던
그 가격대 부근에서 이제 딱 지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보면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요게 지금 뭐 그 블록딜인가 아닌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블록딜이다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 블록딜에 대한 물량은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요거 앞에 전저점 구간 보이시죠? 요렇게 저점을 딱 잡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반등을 해줘야지 이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것도 앞에 전저점을 딱 잡고 보면 살짝 이탈을 시켜요. 살짝 이탈시켰다가 다음 날부터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살짝 이탈시키더라도 다음 날부터 바로 양봉 나와서 올라오면 아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전저점을 이탈시키면 하락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저점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4만 원이 손절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4만 원도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2만 6천 원까지 2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잘 지키시고 대응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오리온요. 오리온. 예. 제가 군대 얘기 해드렸나요? 예? 제가 군대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먹었던 얘기 방송에서 한번 못 들으셨나요? 예. 전에 한번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예. 오리온 선생님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93,700원요. 93,700원. 예. 지금 수익이시네. 비중은요, 선생님? 8%요. 얼마 안 돼. 조금씩 매수를 하셨다, 그죠? 예.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한 번에 확 질러가지고 수익 나는 것보다 꾸준하게 이래 좀 모아가지고 수익 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제 군대 얘기 안 들었다 하셨으면 제가 초코파이 먹으면서 축구한 얘기까지 해드리려 했는데. 제가요. 예. 선생님, 이전 선생님 팬이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꼭 봐요, 방송에.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리온 선생님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샀는데 그때 막 92,200원도 내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기폭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래 나누면 될런지 지금 음식료가 대세 아닙니까, 그지요? 맞아요, 선생님. 정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 여기 날때 한번 목요일 날 샀나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자, 선생님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료가 대세고 예. 오리온에서 나오고 있는 상품들도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인상한다라고 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뭐 인상을 안 하고 있어도 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딱 보면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막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요. 올해 이제 전망되는 게 4천억, 내년에 4,500억, 내후년에 5천억이니까 실적이 꾸준히 이제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니까 지금보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실적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2019년도에 저점 구간대에서 지금 8만 원 가격대인데 요 구간에서 딱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가 대세인 게 보시면 4월 20일 날 수요일 날 거래량이 한번 탁 바닥권에서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디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온 구간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런 구간에 지금 요게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아이고 요거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나 보다 하고 매수를 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올라갈 때 그 사람들 본전 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 올라오게 되면 요게 대략 뭐 10만 원이라는 일단 뭐 가격 저항도 있고 한 10만 5천 원 정도 밴드 때까지 해서 요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저항 자리 뭐까지 보셔도 뭐 짧게 보시면 요 정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래량 있잖아요. 요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한 40만 주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예, 예. 올라가다가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가 탁 터지는데 한 30만 주나 4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 그때는 예. 아,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같이 팔아버리세요. 아, 예. 아시겠죠? 올라갔는데 예, 예. 위에서 거래가 팍 터진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런 거래가 안 터지면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예. 그때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충분히 한 11만 5천 원, 뭐 12만 원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예, 예. 음식료 관련 섹터들이 좀 대세기 때문에 물론 테마적인 성격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뭐 이런 추세 저항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뭐 예. 한 지금 가격대부터 한 15%에서 최대한 20% 정도는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P. NP, 예, 메타버스. 예.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1,700원. 11,700원에 비중이 얼마나 한 되십니까? 30% 됩니다. 30% 정도. 예. 11,700원. 선생님, 요거 매수를 한 4월 중순쯤에 하셨을까요? 예, 저번 주 그쯤 되겠네요. 아, 요게 이제 그러니까 내려오던 흐름에서 반등이 딱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겠다 이래가 매수하셨다, 그죠? 예, 예. 자, 일단 선생님 이게 저는 매수는 선생님이 괜찮은 뭐 이유를 가지고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구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에 거래량 터진 자리 12,000원 이런 자리 지켜주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밀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매수는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아쉬운 게 이제 요거를 깨고 내리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생각하고 이제 좀 짧게 손절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매수를 하신 구간에 저점을 이탈할 때는 손절로 대응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MP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승 흐름 좀 꽤나 크게 타고 올라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메타버스 테마 계속 붙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세들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뭐 큰 흐름에서 아주 큰 흐름에서는 뭐 여전히 뭐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 8,600원을 깨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MP는 한동안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요 지금 내려오던 흐름 있잖아요. 1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요 내려왔던 흐름들 요 추세를 이제 전환을 시킨 시점이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딱 터졌던 요 날부터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저항 자리를 돌파한 구간이 이제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간을 갖다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가가 내려오면 요 박스권, 요 밴드 대 어딘가에서는
되돌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을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거래가 터졌던 시점인 저점 자리 이런 기준봉을 가지고 또 체크를 해도 8,500원 요 밴드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 갭 구간을 만약에 깨고 저점을 이탈시킨다 하면 MP는 그때는 좀 정리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부근을 이탈 안 시키고 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하면 정리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N자 하락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요 갭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N자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9,500원까지는. 예. 그래서 요거 단기간에 어제 저점 자리, 그러니까 요렇게 딱 봐가지고 어제 저점 자리를 지켜주고 5일선 위로 요렇게 안착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들이 좀 잡힐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MP는 11선을 기준으로 잡고 요거 이평선 돌파해줘야지 그때부터 상방으로 좀 돌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가 제시해드리면, 선생님 지금 11,700원이잖아요. 예. 이게 손절가를 갖다가 여기 밑에 8,500원 잡으세요 이러면 손실폭이 26%가 넘어가요. 그럼 비중 30%에 26%면 이거 손절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조금 짧게 손절 잡는다 하면 저는 1,300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200원 정도. 1,200원? 네, 1,2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볼 것 같고, 그래도 좀 다른 종목들 선생님 상태가 괜찮고 하면 그래도 요 박스권 갭 구간 이런 구간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30%니까 내려와갖고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전략도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 보유하고 있다면 9,500원이나 요거 깰 때쯤 해갖고 한 20% 더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0원 깨고 내려가면 에이 하고 그냥 팔아뿌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여기서 어저께 양봉 나와주고 오늘 또 어제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손절가 1,200원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투자하세요. 자, 여러분,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 지금 사실 이런 파동들이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기 이평선들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고, 큰 흐름에서 우상향 흐름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내가 매수 진입을 했는데 손실이 5%에서 한 10% 정도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기준은 전저점 구간이라든지 강한 지지 라인을 하방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그럴 때는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샵 0082 도너리 스탁으로 샵 0082 도너리 스탁 해서 천방 들어오셔도 좋고, 아니면 샵 0082에 이주현이라 보내셔가지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또 문의를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조금 손실폭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 관리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비중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 또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채팅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옵트론텍 문의를 주셨네요. 옵트론텍 한번 봅시다. 7,910원, 7,900원, 15%. 자, 테슬라 관련주, 자율주행용 카메라, 광학렌즈, 모듈 관련주인데 지금 조금 추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미끄러지면서 저점을 깨고 또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또 저점을 깨고 1월 달에 뭐 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치는데 어쨌든 완만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은 아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앞에 이렇게 좀 크게 올랐던 구간에 저점 구간에서 거래가 한번 좀 들어온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겠죠. 7,800원 뭐 이런 자리들 깨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나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되는데 적자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은 뭐 당연히 나와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다 하고 스마트폰 쪽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 이게 그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쪽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있어요. 그게 원가 절감 때문에 이 부품 관련주들을 갖다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후려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사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들 옛날만큼 이제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옵트론텍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이슈가 한번 된다 하면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점 구간, 제가 생각할 때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거래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로 뭐 크게 좀 기대하기는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돌리기 시작한다. 뭐 위로 이런 식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추세가 일단 상승으로 단기 추세가 이렇게 좀 잡힌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이런 전고 저항 자리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1차적으로 8,000원이 저항권이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점 구간 보면 이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구간에 보면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이 딱 나오면서 하락을 멈췄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었죠.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강한 힘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주가가 그 힘이 들어온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 생각에 정말 좀 넉넉하게 잡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6,500원이 손절가가 될 거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다 하신다면 6,700원 잡으시면 될 겁니다.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 자리까지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럼 올해 1분기 실적,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나올 겁니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아니면 주담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IR 담당자 바꿔주세요. 회사 전화해가지고. 주주인데요. 저기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그런 거 얘기 못 해드리는데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돈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데 그럽니까? 이러면서 주주인데 좀 알려주세요. 뭐 숫자까지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래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정확한 수치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좀 실적이 좋다. 그러면 IR 담당자분들이 자신 있게 실적 좋으니까 주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얘기할 거고, 실적이 좀 안 좋다 하면 목소리 좀 기어가는 소리로 뭐 지난 분기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힌트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기 실적으로 딱 보면 12월 달에 영업이익이 52억 적자가 나면서 작년에 적자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좀 힌트를 얻어보셔도 좋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뭐 실적이 좋다 하면 이 주가가 이미 알 사람들은 알고 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6,500원 손절가 딱 잡고 요거 안 깨지면 그냥 보유 8,000원까지 8,000원 오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채팅으로 문의 주신 분 거 한번 봐드려야겠네. 자, 신화인터텍 매수가가 2,900원입니다. 요새는 이 실력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수익이신 분들이 좀 상담 전화 많이 주신다, 그죠? 시장이 이제 저점 잡고 살짝 돌려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 축하드립니다. 평단이 2,900원이면 아주 잘 잡으셨네요. 딱 저점에서 요 올라오다가 눌렸다가 딱 돌리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언제 매수하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트렌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직은 뭐 완전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익을 말하다 1편 제가 어저께 유튜브 검색해서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이동평균선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저점에서 찾기는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나 없나 요거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61선이 뭐 121선과 데드가 지금 골드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정배열로 들어간 건 아니고 정배열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구간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구간에서 뭐 저항자리 딱 눈에 보이죠. 3,200원. 이런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인가 한번 봅시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주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네요. 2019년도에 163억, 2020년도에 80억, 2021년도에 20억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죠. 19년도에 가장 좋았고 지금이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하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3,200원이 저항대고 이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상승 탄력이 더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저항 자리에서 저는 파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저점에서 수익권이기도 하고 뭐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좀 타고 있으니까 뭐 3,200원 저항자리 뚫고 더 간다 보시고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냥 차트로 보고 내가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 하시면 저는 뭐 저항자리 돌파하는 시점 3,200원에서 3,250원 오면 분할로 거래 터질 때마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눌릴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 저점 매수를 하든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아니면 뭐 그 정도만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예, 95,000원에 30%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수가 얼마라고요? 95,000원에 30%요. 65,000원이 아니고 95,000원이요? 95,000원. 아, 네네. 95,000원. 약간 손실이시네요, 지금. 예, 예. 비중이 얼마입니까? 30%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자, 손절가 79,7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여유를 줘봅시다. 79,700원이면 여유를 준 거네요. 자, 79,700원 딱 손절가 잡으시면 되는데, 네. 선생님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사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실적은 사실 이게 보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네. 올해 뭐 한 2배 성장하고 내년에 또 뭐 한 40%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좀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에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선반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니까 14만 원대 14만 원대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보자 한 60% 더 6조, 7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너무 많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LNF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건 뭐 성장이 되는 섹터임에는 분명하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니까 그러면 뭐 이 제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그냥 뭐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점 자리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79,700원을 이탈하면 이런 전저점을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더 좋은 비중 선생님 보여드렸죠. 네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손절가를 선생님 잘 지키셔야 됩니다. 9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보자. 손실이 여기 만약 손절한다라고 했을 때 한 16% 정도 되거든요. 이 분명히 뼈아픈 손실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선생님 성장통이다 좀 생각하시고 요 구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 깨지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저점 구간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시장 좋아지면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내다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매수가 왔을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승 흐름이 놓여 있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조금 더 보시고 그게 아니면 뭐그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한번 쫙 올랐던 거는 한번 내리막길 타면 쉽게 추세를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방송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전화는 밀려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종목 정말 밤새서라도 여기서 다 봐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술방을 한다든지 유튜브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라이브 유튜브 방송 참여하셔갖고 또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문자 보내세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어떤 우성이요. 우성요? 예. 사료주잖아요. 예. 너무 조정 조금 바뀔래 조금 빨리 들어갔나? 내가 지금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선생님? 49,900원이요. 49,9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 정도 돼. 30% 좀. 예. 30%요? 예. 시간 외에 이거 급등 안 했나요? 한번 볼까요? 시간에 체크하셨어요? 체크 못 했는데 내가. 자, 체크하면 시간 외에 한 0.6% 올랐네요. 거래량은 네. 뭐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일단 네. 지금 시장에서 음식료 관련주들 잘 올라가고 있고 사료, 비료, 그다음에 뭐 곡물 관련됐다 하면 다 올라가잖아요. 예. 주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네. 조금 늦게 사신 것 같다. 선생님도 제 방에 들어와 계셨었으면 우성 BNG 아니면 저기 사료주를 노리셨다면 우성 BNG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대신 이런 거를 사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안 돌아 계시죠? 예, 저기 현대 사료 들어갔다가 그전에 얼른 저기 하고 그냥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예. 선생님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이런 테마들 움직일 때 한 번씩 관심 종목 드리고 하니까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한 예, 번씩 사야 되는 것들은 관심 종목으로 드리거든요. 예, 네, 예. 그런 거 선생님 공략해 보셔도 좋을 이게 좀 거예요. 길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보시고요. 예. 요거 선생님 손절가는 예. 손절 안 하실 생각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예, 손절은 선생님 예. 꼭 해야 됩니다.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안 깨지면 한번 네네. 보유를 해보세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요 윗꼬리가 좀 달린 날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 매수하신 날인 것 같은데 어저께 매수하셨죠? 오늘 했습니다, 오늘. 아, 오늘 사셨어요? 예. 뭐 괜찮게 사신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의 눌림자리 공략 잘 하신 것 같고 네네. 내일 조금 올라서 출발해주면 짧게라도 시세가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뭐 한 5%, 10% 정도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뭐 선생님 요거 목표가 뭐 크게 보시는 건 아니시죠? 크게 봅니까? 한 5, 6만 원 나 보고 있거든요. 5, 6만 원. 예. 5, 6만 원이라 뭐 갈 수도 있겠죠. 5, 6만 원 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테마면 제가 선생님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릴 텐데 네네. 테마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됐잖아요. 이게 지금 몇 달째 이쪽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성이 좀 근데 후발주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후발주들이 또 선발주들 조정받고 그러니까 1군, 2군, 3군 이래 나누면 돼요. 첫 번째 쫙 올랐던 것들이 이제 뭐 효성 BNG라든지 아니면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저기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거고 2군들이 지금 터지는 게 뭐 상한가 막 랠리 펼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보면 고려산업, 뭐 한탑, 샘표, 팜스토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테마주들 공략할 때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평소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따라 올라가고 있다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시세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원래 이걸 왜 샀냐면 오늘 저 산표를 주고서는 뭐 이제 60% 먹고 나와서 그냥 바로 산 거예요, 그냥. 이거 수익 내시고 또 이제 예. 후발주로 갈아타셨구나. 예. 산표가 너무 많이 간 거 같아갖고. 선생님 선수인 것 같으신데 예. 이 선수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이래 상담을 하십니까? 자, 아니에요. 어쨌든 네. 샘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선생님. 60%면 정말 잘 사셨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샘표 같은 것도 봐봐요. 신고가 갱신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딜딜거리면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확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이슈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우성 같은 경우도 사료주들 중에서 항상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종목이긴 했는데 어쨌든 요 앞에 전고점 저항 자리에 매물만 소화가 좀 잘 되면 얘도 좀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월봉도 괜찮고 주봉도 괜찮거든요. 주봉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서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 못 뚫어내고 밀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이 자리를 뚫어내게 되면 굉장히 좀 시세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다만 지금 선발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한번 조정을 확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두시고 손절가만 선생님 잘 잡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손절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이봐봐. 선생님 적어야죠. 예, 예. 적어야 됩니다. 수익 예, 나는 예.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37,800원, 38,000원. 요 딱 38,000원. 저점 구간을 이탈한다 예. 하면 손절도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 예, 이거 전고점을 못 넘어갔을 때. 그렇죠. 여기서 예, 내일 만약에 아침부터 뭐 닭고기 관련주들 막 올라가고 식료품 관련주 막 올라가는데 예. 이게 뭐 관련 테마가 전부 다 확 이렇게 올라갈 때가 끝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게 끝물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주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네. 주가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량 다 털어내고 주가가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또 다른 섹터로 돈이 쏠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네네. 못 갔던 것도 올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료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음식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나뉠 거예요. 강한 놈들은 계속 갈 거고 못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밀릴 거예요. 아까 로봇테마 보시면 휴림 로봇은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거는 막 꺾여서 이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샘표에서 수익 많이 나신 거 여기서는 저는 이거 잘 사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마지노선 내가 손실폭을 여기서는 끊어내야겠다 하는 그런 거는 딱 잡고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37,800원이나 38,000원 요 밴드 때 딱 깨지면 일단 후퇴 아시겠죠? 네네. 네, 요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제 생각에는 워낙 이 도노리 스탁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세력분들이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세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수분들이나 세력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십니다. 자, 문자 다음은 상담이네요. 무림 PMP. 자, 무림 PMP. 어저께 이야기 드렸죠. 무림 PMP나 무림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다. 그리고 무림 PMP가 지금은 요 세 개 중에서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면 이 무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소림사도 아니고요. 일단 무림 페이퍼가 오늘 시세 가장 잘 나왔어요. 그리고 무림 SP도 전고점 이 저항자리 돌파하면서 시세 나왔고요. 무림 PMP는 지금 저항에 살짝 갇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두텁겠죠. 아무래도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죽이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하루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매수가가 지금 6,700원 조금 안 되시네요. 5,670원. 5,680원이네. 5,680원이면 봅시다. 자, 5,680원이 오늘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샀는데 5장에 한 번 더 밀어버렸다. 그죠? 요거는 아직 저는 괜찮다 생각돼요. 손절가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왜냐하면 재지 관련주들 저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5,350원 정도 선생님 손절가 잡으시고 요 구간 이탈 안 하면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내일 정도 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면 뭐 좀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보통 저항 자리들 있잖아요. 앞에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길게 쉬어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급등이 뭐 상승이 나와준다 하면 수익 실현 잘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목표가 일단 6,000원짜리도 저항이기 때문에 6,000원 가격 저항이죠. 동그라미 많이 붙은 자리 이런 구간부터 신고가 6,450원짜리 저항이니까 나눠서 올라갈 때는 분할로 이렇게 좀 매도를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쉽게도 시간이 정말 이 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좀 자세히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어저께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죠. 지니틱스. 오늘 음봉 나오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할로 살살 모아가 보시고요. 차트 굉장히 미인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계 1위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1,000억짜리에
좀 소형 중소기업이지만 뭐 굉장히 기술력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기업이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지주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잖아요. 계속 제지주들 움직이는데 또 제지주들 안 볼 수도 없고 깨끗한 나라 가져왔습니다. 깨끗한 나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던 그런 종목이었죠. 뭐 요때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도놀이 그때는 도놀이 포트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크게 냈고 또 급등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갖고 수익을 또 크게 이 몇백 프로고 한 100% 정도 되네요. 뭐 윤석열 관련주들 급등 나오면서 또 올라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이라서 이대로 그냥 가져가 보시라고 2020년도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대선 관련주로도 또 크게 시세가 났었고 지금 시가총액 1,800억인데 주가가 한 4,000원대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었죠. 그건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이제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요게 올해 뭐 이 제지 관련주들 펄프값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에서도 상품 가격을 인상을 고민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인상을 하겠죠. 그 인상하게 되면 주가가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점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 저항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저항 자리를 오늘 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뭐 내일 음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봉 나오면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고 저점 매수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점 자리 이탈 안 하는 게 뭐 가장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손절가는 뭐 4,000 뭐 한 650원 조금 넉넉 잡아서 4,650원 뭐 한 차례 정도는 밀어낼 수 있으니까 4,650원 정도를 이탈 안 하면 요 박스권 저항 자리 돌파한 구간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오면 요 추세대 하단 자리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되겠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샵 0082 이주연으로 보내셔가지고 어저께 얘기하셨던 그 깨끗한 나라 지금 매수할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시면 제가 바로 지금이냐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바로 매수를 분할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산불도 계속 나고 있고요. 러시아에 또 크게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목재가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이 제지 가격도 결국은 계속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공정을 굉장히 많이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원가 절감 성공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세가 좀 나왔고 실적도 500억 이상 그때 제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 했는데 진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월봉 봐도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저점 구간에서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뭐 종목은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됐죠. 그래서 내일장 전략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선물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나 지금 미국 증시나 거의 위치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2,600을 지금 저점으로 잡고 있는 거고 뭐 미국 선물 지수하고 사실 현물 지수하고는 약간 차이는 나지만 선물이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이 13,000포인트를 갖다가 딱 지켜주고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느 구간에서 요 중심 이 상승폭의 중심 구간에서 돌리느냐 싶었는데 지금 못 돌리고 밀리면서 제가 요거 저점 딱 깨지면서부터 경고를 드렸죠. 굉장히 위험하다. 전 저점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직 이 지금 4월 달부터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는 이 트렌드를 갖다가 상승으로 못 돌려냈어요. 요걸 상승으로 돌려내야지
우리가 좀 안심하고 단기적으로나마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뭐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상승 전환하는 시점부터 좀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못해도 뭐 저항 자리는 좀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2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그 구간 돌파하고 나면 박스권 상단까지, 박스권 상단은 15,200이 되겠죠.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냥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뭐 며칠 이어진다라면 다행스럽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시고요. 하락장에서 전략은 현금 확보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현금 비중 확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뭐 시장에 핫한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가시면 하락장에서도 분명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철저히 하시고 항상 수급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테마들 저점 매수를 한번 잘 노려보자. 한 주간 또 여러분 저 없이 보내셔야 될 텐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이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 내일 그리고 한 주간 양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